자, 이제 우리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걸 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대 효용을 보면서 이제 기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수익률, 그렇죠? 어떤 자산의 부라고 하죠. 부, 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어떤 위험이라는 이 두 변수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전제하냐면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전제를 해요. 자, 합리적인 투자자는 무슨 말을 지금 내포하느냐? 합리적 투자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위험 회피자라는 거를 전제로 해요. 그럼 이런 위험 회피자가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우리 무차별 곡선에서 봤잖아요. 그 기대 수익하고 위험의 조합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이런 위험 회피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은 최대한 적게, 그다음에 기대 수익은 최대한 많을 때 이 사람들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위험 자산들이 있을 때 그런 위험 자산을 선택하는 기준, 선택이라는 게 투자하는 기준이 존재하더라. 우리가 그런 기준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하자. 즉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본다면, 미래를 가정한다면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건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분산값에 해당하는 거는 위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거의 용어를 수익률 혹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에 이제 동의어로 보시고 분산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동의어를 이제 위험을 이제 분산의 이제 동의어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평균하고 분산에 따라 가지고 자신이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하더라. 그럼 이제 2단계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은 자산을 선택해요. 첫 번째는요. 가장 효율적인 자산을 찾는 거예요.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건 어떤 거냐?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자산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 이런 거를 우리가 효율적인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 효율적인 자산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해서 어떤 거냐면은 모든 자산, 똑같은 자산이 있는데 둘이 위험이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수익이 좀 높은 자산을 더 선호하고 수익률이 똑같으면 위험을 낮은 자산들을 선호해요. 그러한 자산들이 더 자기의 효용을 높여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을 찾을 때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자산을 찾자.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거는 평균 분산을 평균을 우리가 민이라고 그래가지고 M이라고 부르고요. 분산을 이제 베리언스라고 해서 V라고 해서 보통 MV라고 할게요. 평균 분산 쓰기가 이제 기니까 MV에 의해서 MV 지배 원리에 의해서 혹은 MV 모형에 의해서 사람들은요 효율적인 자산을 걸러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위험이 있고 수익률이 있어요. 여기 A, B, C 여러 가지 자산이 있죠. 자, 그럼 이 중에 어떤 자산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이냐? 그 얘기는 이 중에 어떤 자산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산을 의미하느냐? 여러 자산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F하고 E를 비교해 볼게요. 뭐야, F하고 E는 지금 수익률이 E가 높아요. 근데 위험은 E하고 F하고 동일해요. 해요. 그럼 여러분은 E하고 F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라면 당연히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률 높은 E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F는 선택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E가 F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 E하고 F의 관계를 F는 지배당하는 자산, E에 지배당하는 자산, E는 F를 지배하는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넓구나. C도 있네. E하고 C를 비교해 보니까 E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보니까 야 C가 더 수익률 높네. C하고 E는 위험은 같네. 그럼 똑같은 결과가 생겨요. C가 E를 지배하는 자산. 그럼 사람들은 C, E, F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들 혹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별 자산 수준에서는 C 외에는 E하고 F는 선택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선택한다는 걸 지금 어떤 걸 보냐면 개별 자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뭐 입문 강의를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포트폴리오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수준에서 현재 우리가 학습하는 요 내용에서는 개별 자산, 그러니까 여러 자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별도로 있는 그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주식, 뭐 LG전자 주식, 둘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냥 그 원자처럼 최소한의 자산 단위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 자산 수준에서는 C, E, F가 있으면 C라는 자산이 얘를 모든 걸 E하고 F를 지배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C만 살아남아요. 자, B하고 D를 봐요. B하고 D도 똑같네. 너 B 선택할래? D 할래? B가 D보다 수익률 높네. D는 버리자. 그러니까 D는 지배당하는 자산. 그러면은 B가 나와. A하고 D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죠? A하고 D는 수익률이 같아요. 근데 A가 D보다 위험이 낮아. 그럼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건 A, B, C예요. 그럼 A, B, C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라고 보니까 C가 좋나? B보다? 보니까 확실히 C는요. B보다 수익률이 높아.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C는 위험이 커요. B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가 좋고 하나가 안 좋기 때문에 B하고 C 중에 누가 더 우세하다. 누가 더 그쵸 우월하다 이런 거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하고 C 사이에는 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맥락으로 A하고 B를 보면요, 그죠? A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B보다 낮아요. 근데 위험도 B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A가 좋아, B가 좋아? 야, 둘 다 누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 B, C 사이에는 서로 지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 관계를 볼 때는요, 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요 상태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래프가 이제 끝이 없이 있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의 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제일 좋겠죠. 여기는, 왜냐면 위험은 하나도 없고, 수익이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양쪽에 모서리를 한다면 요 뒤꿈치 부분의 모든 자산은 여기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할까? 기억이라고 할게요. 기억이라는 자산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BC, ABC한테 한번 확장한다면 자, C 자산을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 볼게요. C 자산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뒤꿈치 부분은 전체를 그러니까 C는 요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지배하는 거죠. 자, 그렇구나. B도 같은 맥락으로 봐봐요. 그러면은 E 자산, F 자산, D 자산은 전부 다 B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근데 C하고 B는요, 서로 뒤꿈치 영역이 없어. 만나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B하고 C 사이에는 지배 관계가 없다고 해요. 동일하게 A도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D하고 여기 F 자산은 A에 의해서 지배당해요. 그렇지만 A하고 B 사이에는 이 뒤꿈치인 게 서로 겹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서로 이런 경우는 지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지배 관계가 없는 자산이 여러 자산 중에 요 세 개가 남잖아요. A, B, C가. 그랬을 경우에 요 A, B, C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효율적 자산이라고 불러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효율적인 자산이라는 건 다른 자산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이다. 그런 걸 효율적 자산이라고 해요. 우리 뭐 교재 보시면 뭐 말로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개는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봐봐요. 요 A, B, C라는 자산만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죠? 저는 C를 선택하고 너는 A를 선택해. 사람별로 A, B, C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이거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C를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A를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 서로의 어떤 취향 차이예요. 그 취향이라는 건 위험에 대한 태도 차이예요. 뭐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전부 다 위험 회피적이에요. 근데 C를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높게 부담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가요. A를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C를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거는 공통적인데 C는 위험을
많이 부담하잖아요. 대신 그 많이 부담한 대가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은 위험에 대해서 좀 덜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공격적 투자자라고 부르고요. 이 A 같은 사람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위험을 싫어하긴 하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위험만 부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낮은 보상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C를 선택하고 누구는 A를 선택하고 누구는 B를 선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나는 C를 선택했어. C가 제일 좋다고. 그러면 이 나한테 이 C 자산을 뭐라고 부르냐? 최적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이게 포함 관계를 보면요. 이거 포함 관계로 본다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자산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의 자산들이 무슨 자산이 되냐? 효율적인 자산이에요. 모든 자산 중에 이게 자산의 모든 집합이 있어요. 집합보다 그냥 자산들이 쫙 있어. 그 중에서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 효율적 자산이 일부가 있어요. 그럼 이 효율적 자산 중에서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거는 이 일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최적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쉽게 보면은 효율적 자산이 있고 최적 자산이 있고. 왜냐면 A, B, C가 전부 다 효율적 자산이지만 나는 C를 선택했어. 나의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을 때 C라는 자산을 내가 선택하면 효용이 제일 높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용어들 또 알아봐요. 최적 자산이라는 말을 들어간다. 뭐 뒤에 가면 우리가 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써요. 최적이라는 거, 옵티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요. 나의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반영했다. 최적 자산이라고 말하는 순간, 최적 자산은 효율적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최적 자산, 효율적 자산. 있으면, 최적 자산이면 효율적 자산이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효율적 자산이면 최적 자산이야? 말할 수 없어요. 포함 관계인 거죠. 그래서 최적 자산은 좀 더 좁은 의미. 효율적 자산 중에 일부들만이 최적 자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중에 문제 풀다가 뭐뭐는 최적 자산이다. 얘는 이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효율적 자산이구나. 남한테 지배당하지 않는 자산이구나. 그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적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효율적 자산 중에 나의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자산을 우리가 최적 자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미 한번 했어요. 공격적 투자자하고 보수적 투자자. 예를 들어 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 완만하다는 건 이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면 요만큼의 보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수적 투자자는 똑같은 위험이면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의 위험을 부담하면 더 많은 보상을 달라는 거.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이 큰 사람들을, 그러니까 둘 다 공격적이나 보수적이나 다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을 크게 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수적 투자자.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좀 덜 요구하는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최적 자산을 어떻게 선택하냐? 우리 아까 전에 A, C, F라는 자산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고 요 프라임 있는 애는 어떤 애들?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상대적으로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공격적 투자자라 그죠? 요런 애들은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가파른 애들은 보수적 투자자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공격적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무차별 곡선은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요. 얘보다 요 눈이 잘 안 보이네. 그냥 원보다는 I2가 더 큰 효용을 주고 I3가 더 큰 효용을 주는 거예요. 누워있는 투자자를 가정한다면. 그러면 여기 겹쳐요. 그러면은 내가 요 A점에서 내 효용이 결정돼. 그래? 또 올라가 볼까? 올라갈수록 커지니까. C가 생기네? A보다는 나는 C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효용이 커지니까. 또 위에 있나? F가 있으니까 좋은데 효용이 커지니까.
야,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내 효용이 커지잖아. 그럼 또 올라가 볼까? 올라갈 수, 자산이 있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자산 중에 나의 어떤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산은 요 F뿐이네. 왜? I1보다는 I2가 더 큰 효용을 주고 I2보다는 I3가 더 큰 효용인데 그중에 내가 달성하는 현재 세상에 있는 자산 중에서 내한테 제일 큰 자산은 요 F 자산이네. 그때가 언제냐? 요 무차별 곡선하고 요 자산이 만나는 그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최적 자산이 생긴다. 즉 공격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F 자산이 최적이에요.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니까. 우리 보수적 투자자라고 해볼게요. 보수적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 가파르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디로 가면 효용이 극대화되냐?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갈수록 효용이 극대화돼요. 이의 효용보다는 I1의 프라임보다는 I2의 프라임이 더 효용이 높아져요. I3의 프라임이 더 효용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 높은 효용을 찾아가다 보니까 I1일 때는 F가 맞나? F도 괜찮은데? 근데 잠깐 둘러보니까 야 왼쪽으로 더 가보자. 효용을. 야, 더 좋은 데 가니까 C가 또 있는데? F보다는 C가 좋은데? 효용이 더 커지는 거죠. 야, 더 가볼까? 야, A도 있네? C보다는 A가 더 좋은데? 내 효용이 커지니까? 그럼 더 가볼까? 뭐 없어, 그다음부터는. 야,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은 요 A밖에 없구나. 그러면 요 보수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A가 최적 자산이 되는 거고, 이 공격적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F가 최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적 투자 자산을 선택한다. 즉 뭐냐? 자산하고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나의 어떤 태도죠. 그래서 그게 만나는 점.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조화하면, 자, 첫 번째는요, 효율적인 자산을 찾아요. 자산을 찾자. 어떤 방식으로 찾지? 어떤 기준으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찾아. 이건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누구나 평균 분산이라는 기준으로 좋은 자산, 좀 안 좋은 자산을 골라낼 수 있으니까요. 객관적이에요. 이렇게 찾아내는 자산을 대상으로 나의 어떤 최적 자산을 찾자. 이 최적 자산은 나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이라면 나의 효용이라는 관점, 나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 위험에 대한 태도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 1. 객관적인 기준으로 좋은 자산들, 효율적 자산을 찾자. 스텝 2. 나의 어떤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내가 나한테 만족감을 제일 많이 주는 걸 찾자. 그러면 그게 바로 나한테 최적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좀 먹는 얘기를 한다면, 나 배고파. 주변을 보니까요, 여기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 여기 흙이 있어.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는 김밥이 있고, 여기는 라면이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배고프니까 어떤 자산을 먹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산을 찾아. 흙은 아니구나. 돌멩이는 아니구나. 먹을 수 있는 거는 라면하고 김밥만 남았어. 라면하고 김밥이구나. 둘 중에 내가 선택하면 돼. 나는 요즘에 다이어트 해가지고 밀가루 좀 안 먹으려고 그래. 나는 김밥이 좋아. A는 김밥 선택해. 야, 난 요즘에 밀가루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탄수화물이 필요해. 나는 라면이 좋아. B. 그럼 A한테는 김밥이 최적 자산인 거예요. B한테는 라면이 최적 자산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먼저 선택한 다음에 골라내. 그죠? 그 중에서 나의 어떤 테이스트, 내 어떤 입맛에 맞는 자산을, 음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 요 스텝도 이런 동일하다. 지금 우리가 배운 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개별 자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의 자산을 했을 때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n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확장해 가면서 이제 같은 내용들을 반복할 거예요. 예제 10번이 있는데요. 제가 보시면 우리 이 파트 5에 예제 9번은 아직 풀지 않았어요. 예제 9번은요, 뒷부분까지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우리 좀 어느 정도 제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예제 9번 풀게요. 그래서 예제 9번 풀 때는요, 별도로 요 페이지 번호를 제가 이제 요 강의 노트에다가 써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제 9번은 안 푸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풀어요. 자, 예제 10번을 볼게요. 아래 표와 같이
이제 A, B, C, D 및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눈도 안 보이네요. 호경기하고 불경기 때 수익률이 주어져 있다. 세 투자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옳은 것을 모두 모아놓은 거. 자, 호경기, 불경기 확률은 똑같아요. 자, 얘는 A는 경기가 좋아도 10%야. 경기가 안 좋아도 10%야. 수익률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런 자산 우리가 무슨 자산이라고 하냐? 무위험 자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무위험 자산. A는 가만히 있잖아요.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B는 기대값이 얼마예요? 13.7 나누기 2 하면 10%. 얘는 기대값이 안 움직이면 10. 얘는 기대값이 14.6이니까 10. 얘는 기대값이 15하고 9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왜 나누기 2 하는 건 이거예요. 15%에다가 0.5잖아요. 이게 확률이. 그 다음에 9%에다가 확률이 0.5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는 거랑 똑같죠. 20, 4에다 나누기니까 12%예요. 얘는 12%. 자, 그러면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D 투자는 선택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D라는 데는 어떤 거죠?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위험도 12를 기준으로 얘는 안 좋아지면 3만큼 떨어져요. 좋아지면 3만큼 올라가요. 그죠? 얘는 10을 중심으로 좋아지면은 쉽게 말하면 4만큼 떨어지고 안 좋아지면 4만큼 올라요. 10을 기준으로 4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얘는 12를 기준으로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예요. 느낌상 C하고 D를 보면 야, 수익률도 D가 높아. C보다. 근데 편차는 C가 커. 편차는 오히려 D가 작어. 편차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부르면 야, D는 C보다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작네. 느낌상 D가 C를 지배해. C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하고 D를 봐봐요. 편차가 얘 10을 기준으로 떨어지면 3, 올라가면 3. 뭐 그럴 수 있어. A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위험 회피적 수달 가운데 D를 선택하는 투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D는. 그죠? 왜냐면은 수익률이 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위험도 좀 높은 편이고. 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는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무엇 맛을 보냐? 위험이란 걸 안 봐요. 수익률의 편차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의 기대값을 봐요. 기대값이 얘네들이 10이었어요. 얘도 10이었고 10이었고 얘는 10이었고 이 중에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뭐가 제일 좋아요? D가 좋아요. 그러면 A, B, C는요. 수익률이 똑같으니까 기대값이 셋이 다 똑같아요. 위험 중립 투자자는 A, B, C가 동일하다. 일단은 A번 맞는 얘기, B번 맞는 얘기. 그다음에 위험 추구하는 사람은요. 수익률 높은 것도 좋아. 위험이 높은 것도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도 크고 위험도 큰 거, 둘 다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있으면 어떤 걸 더 좋아하냐? 자, A는 어떤 애들이냐? 수익률 기대값이 10%라고 했어요. 편차는 없어요. B는요. 똑같이 기대값이 10이지만 편차는 B가 커요. 그러니까 A에 비해서 B는 수익률은 같은데 편차가 크니까 위험 회피자는 A하고 B 중에 뭐 할래? A를 하겠죠. 근데 위험 선호자는 수익률이 같은데 B가 위험이 커. 그러니까 B를 할 건 말이에요. 그러면은 A하고 B 중에 B를 한다. 맞네. A, B, C. 얘네들은 뭐 손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요. 이런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죠. 자, 볼까요? 자산에 3개가 있어요. 1년 후 시장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이 다음 것 같다. 1년 후 호황과 불황이 50%다. 반반이에요. 자, A를 봐봐요.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똑같아요. A는 이런 자산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 상황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안 변해요. 이런 자산을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해요. 그렇죠? B는요. 120, 10이에요. 120 더하기 100 나누기 2 하면 얘는 얼마냐? 기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죠? 120 곱하기 0.5, 100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에다가 50이니까 110이네. 얘는 1년 후에 기대값이 그죠? 1년 후에 어떤 자산의 값이라고 할게요. PB가 110이에요. 얘는 얼마냐? 160 더하기 80 나누면 되겠죠? 확률 2개니까 나누기 하면 240에 2니까 120이네. 그러니까 2에 C는 120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씩 좀 보죠.
A의 현재 가격이 100원이래요. 이런 뜻은 뭐냐? A는 0하고 1이에요. 1년 후에 얼마 주죠? 110을 확실하게 줘요. 이게 기대값이잖아요. 현재 100이야. 이 할인율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110에다가 1 플러스 R을 하니까 100이 됐겠죠? 그러면 R은 10%겠죠? 이 R은 어떤 할인율일까요? 무위험 이자율이죠. 왜냐면 A라는 자산이 무위험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위험 수익률이 쉽게 말하면 10%예요. 자, 위험 회피자는요, 위험한 자산을 부담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라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위험 회피자예요. 만약에 위험 중립자는요, 위험의 보상 프리미엄, 우리가 배웠잖아요. 보시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는데, 위험의 리스크 회피자. 회피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양수였어요. 위험 중립자는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0이에요. 위험 선호자는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음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내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무위험 자체는요, 이거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알파가 양수면 위험 회피자가 되고, 알파가 0이면, 즉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되면,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기간별로 할인율이 이런 무위험 이자율이 되고, 위험 선호자는요, 할인율이 무위험 이자보다 낮아지는 거죠. 요런 개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한 요 큰 문제를 통해서 계산한 10%는 그죠?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자, 하나씩 보죠. 1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만 있는 세상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만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위험을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요 얘네들은 좀 지우죠. 필요 없는 데는. 이런 세상에서, 자, 이거 좀 지워보자. 이런 세상에서 B의 자산 가격은 97이다. B는 얼마를 받냐? 이거 다 지웠네? 0하고 1이에요. 110인데 위험 회피자니까 요 110에 현재 가치를 계산하잖아요. 110에 1 플러스 R이 97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R은 110분의 97이고 R은 110분의 97이에요. 빼기 1 얼마냐?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죠. 자, 110 나누기 97 빼기 1은 13.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B 자산은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이니까 할인율이 이 10%보다 커야 돼요. 할인율이 13.4%는 현실 세계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할 수 지금 없는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성립할 수 있으니까 X.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만 있는 세계에서 자산 C의 현재 가격은 자산 C는 1년에 120원을 받아요. 1년 후에. 좀 120원인데 얘 현재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05가 된다고 쳐봐요. 그럼 할인율이 얼마예요? 120분의 105 빼기 1이에요. 120 나누기 105 빼기 1은 14.28. 위험 회피자만 있으니까 자산 C의 변동폭이 커요. 그러니까 무위험이자보다 얘 할인율이 높은데 얘도 가능해요. 2번도 우리가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3번. 자, 위험 선호형 투자가 있어요. 자산 C 현재 가격은. 위험 선호형 투자자의 할인율은 요 10%보다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 C는 10%, 이게 만약에 115원이 되면 1년 후에 120이 되고 115가 되니까 120분의 115 빼기 1 하면 120 나누기 115 빼기 1은 4.34%예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자의 할인율은 4.34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위험이자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115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있어요. 위험 중립형 투자의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자산 B의 현재 가격은 1년 후에 얘가 110을 가져가요. 현재 가격은 무위험이자를 할인하면은 110 나누기 1.1이네. 얼마? 100. 100원 맞네. 4번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이거 좀 내 자리가 없으니까 지워가지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만 있다. 할인율이 10%라는 의미예요. 자산 C의 현재 가격은 107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자산 C는 기대값이 120이잖아요. 120을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해 볼게요. 120 나누기 1.1. 얼마가 돼야 돼요?
109원이 돼야 돼요. 107원이 된다는 건요. 무위험이자율보다 할인율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무위험이자율보다 할인율이 높다는 건 위험 회피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위험 중립형 투자만 있으면요. 자산 C의 가격은 약 109원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5번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요 3번도 보죠. 3번도 간단하니까요. 만기가 1년 후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만기가 1년 후야. 1년, 만기 이전에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위험자산 A가 있대요. 이 자산은 만기일의 경기가 호황이면 140, 좋아지면 140을 준대요. 불황이면 80을 준대요. 위험자산 A의 현재 적정 가격이 지금 100원이래요. 이건 정해져 있고, 적정 가격이. 할인율이 얼마냐? 근데 호황과 불황이 50이에요. 50, 0.5, 0.5. 얼마지? 그러면 220에 나누기 2하면 110원이네. 110원이에요. 그러면은 적정한 할인율은 얼마 계산하냐? 요 R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0에다가 1 플러스 R을 하니까 100이네. R은 110에다가 100 빼기 1은 10%네. 계산되면 연 10%다. 이렇게 계산되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고 또 있나? 그렇죠? 없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뭐 보시려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1회독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랑 같이 푼 연습 문제나 이 정도만 연습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에 우리가 뭐 재무관리를 이제 부신다 이런 건 어렵고 여러 번에 나눠서 걸쳐서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전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습 문제를 더 풀으셔도 되는 거고 같이 푼 것만 푸셔도 되는 거고 뭐 같이 푼 것만 풀어보죠 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